게임 알면 진짜 아재다. 마야인도 점치지 못한 게임 플랫폼의 변화. 안녕하세요, CG팩토리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 영상과 조금 이어지는 부분이 있기에 이전 영상을 한번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전 시간에는 마야가 콘솔 시장 붐으로 어떻게 변화가 올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콘솔 시장의 역사와 미래를 예측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야인도 예측 못한 게임 플랫폼 시장의 변화를 제가 예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제 어린 시절을 통해서 과거 콘솔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어린이는 호환 마마 전쟁이 가장 두려웠던 시절, 저는 제믹스라는 게임기로 처음 콘솔 게임 시장에 입성하였습니다. 팩을 후후 불어가면서 즐기는 게임기의 맛을 흠뻑 취한 어린이는 그 다음 콘솔로는 현대 슈퍼컨보이를 갖게 됩니다. 16비트의 세계로 들어선 것이죠. 당시 말이 현대가 정시 수입했지 한글화 그런 것은 거의 없었고요. 요즘처럼 안 한글화 안 사요 이런 문화가 없었을 시절입니다. 그래서 일본어를 공부하면서 게임을 즐기러 일본어 학원을 다니며 일본어까지 공부하며 일본 유학을 가서 꼭 스퀘어에 입사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가장 좋아하는 게임이 파판5였거든요. 일본어를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즐겼지만 그 감동의 도가니는 어린 저의 꿈을 바꿀 만큼 강력하였습니다. 그렇게 16비트 콘솔에 흠뻑 취하며 게임 전성기를 이어갔고 다음 콘솔로는 듀오 CD를 가지게 됩니다. 용산 전자상가와 청계천 그리고 오락실은 저의 놀이터이자 삶의 낙원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오락실 대전격투에 심취했을 때는 용호의권2 경연대회도 나갔지만 태무진의 얍삽이에 1회전에서 탈락하는 수모도 맛보며 인생의 쓴맛과 성장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게임 세계가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어린 나이에 일찍 깨우쳤죠. 저는 어렸을 때는 닌텐도에 빠였습니다. 라이벌인 세가의 게임은 하나도 구매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꼭 일본에 가서 게임 개발자가 되어야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플스1이 출시가 될 때 저는 10여 년 인생을 바쳐 세배를 해서 모은 자금을 통틀어서 당시 70만원이라는 고액으로 플스1을 구매를 하게 됩니다. 정발이나 그런 거 없던 시절이라 보따리 장수들이 부르는 값이 가격이었을 때였습니다. 그동안 모은 게임들과 웃돈을 더 얹어 구매한 플스1과 철권1 그리고 리치레이서, 정말 충격과 행복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플스의 모든 게임들을 플레이해볼 정도로 게임에 심취했을 때였습니다. 그중 의외로 개꿀이었던 게임은 투신전이라는 게임이 있었는데요. 숨겨진 보스를 선택할 수 있는 비기를 게임 잡지사에서 다음 달 공개를 한다고 했을 때 친구랑 잡지사에 전화를 해서 떼를 쓰던 기억이 납니다. 제발 알려달라고 하니까 알려줄 것 같이 말하다 그럼 다음 달 잡지를 사보세요 뚜뚜뚜 또 전화해서 물어봐도 그 다음 달 잡지를 사보세요 뚜뚜뚜. 그분은 아직 잘 지내나 몰라요. 혹시 이거 보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컷신이나 영상을 카세트 테이프에 녹화를 시키며 소장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일본의 3D 기술은 세계 최고였고 이런 영상미를 소장하면서까지 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화려하게 플스1의 시대를 걸었고 뒤늦게 닌텐도가 위기를 느끼자 64비트 콘솔 닌텐도 64를 출시합니다. 하지만 이미 콘솔 시장은 소니와 세가의 차지였고 아직도 CD가 아닌 팩을 고수하던 닌텐도는 재기에 실패하게 되는데요. 저는 닌텐도에 빠였기 때문에 이 닌텐도 64도 구매를 해서 소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팩은 CD보다 비싼 가격이었고 게다가 당시에는 플스는 불법 CD가 난무하기 시작해서 1, 2만원이면 게임 CD를 구매해서 즐길 수가 있었기에 닌텐도의 게임팩을 자연스레 멀리하게 됩니다. 그렇게 화려한 게임 인생을 살다 저는 사이판이란 시골로 이민을 가게 되면서 게임 인생에 막을 내리게 됩니다. 게임을 쉽게 구하지 못했던 외딴 시골에서 그렇게 게임과 자연스레 멀어지고 성인이 되고 나서는 간간히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 캐주얼 게이머가 되어버렸습니다. 여기까지 저의 과거 콘솔 추억을 팔아보았고요.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는 아니고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콘솔 미래를 제가 예측해보겠습니다. 제가 게임 시장에서 은퇴 후 소니는 콘솔 시장의 독주를 멈추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졌는데요. 세가는 그 사이 콘솔 시장의 패배로 포기하게 되죠.
닌텐도도 예전과 같이 1등의 자리는 아니지만 간간히 위와 같은 콘솔로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가 콘솔 시장에서 도전장을 던져 지금은 소니, 닌텐도, 마소가 3파전을 벌이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2020년 9월 현재 소니와 마소는 차세대 콘솔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전 세대는 소니의 압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닌텐도 스위치의 선전으로 다시 닌텐도도 콘솔 시장에 각인을 새기며 재기를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콘솔 시장의 경쟁이 계속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근미래에는 어쩌면 콘솔 하드웨어가 아예 사라져 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게임의 플랫폼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PC 온라인, 콘솔, VR 정도가 있겠는데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스마트폰 게임들은 구글이나 애플 스토어와 같은 플랫폼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PC 게임들은 자체 서버와 사이트를 통해 즐길 수 있는 자체 플랫폼이 있으나 더 많은 유저를 확보하기 위해 스팀이나 최근 스팀을 따라잡기 위해 생긴 에픽 스토어를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콘솔 시장은 소니의 플스와 마소의 엑박, 그리고 닌텐도의 스위치가 있습니다. VR은 시장이 작으니까 일단 제껴 놓을게요. 여기서부터 중요해지는데요. 다른 새로운 플랫폼이 떠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이 게임 시장에서 도전장을 내민 이는 바로 구글입니다. 구글은 어떠한 플랫폼을 가지고 있냐고요? 클라우드 기반인 구글 스테디아가 있습니다. 이미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지 1년 정도 되어 가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고 반응도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클라우드가 무엇이냐면요. 하드웨어 없이 인터넷으로 서버를 통해 서버에서 운영해주는 게임을 플레이하는 플랫폼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인터넷 접속만 가능하면 어디서나 콘솔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이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를 잘 지켜봐야 합니다. 요즘 핫한 스트리밍 방식인 넷플릭스와 같은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인터넷과 게임패드만 있으면 어디서나 게임 플레이가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그럼 몇십만원 하는 콘솔기를 구매하지 않아도 게임을 즐길 수 있다니 정말 천국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클라우드라 불렀나 할 정도이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여러가지 문제가 보이기에 그리 큰 파장을 일으키지 못한 실정입니다. 일단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게임의 반응 속도도 그렇고요. 게임 타이틀 보유도 타 콘솔에 비해 매력적인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월 결제를 통해 여러 게임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이 메리트로 보였으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즐길만한 게임도 별로 없어 보이기에 오히려 매달 돈이 아깝다라는 반응도 있습니다. 여태까지 소니가 콘솔 전쟁에서 이길 수 있던 이유는 바로 독점작 보유였는데 구글의 스테디아도 아무리 신박한 기술로 도전장을 내민다 치더라도 이 시장을 뒤집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소니가 처음 닌텐도와 세가를 물리칠 수 있었던 이유는 독점작의 확보였는데요. 남코와 스퀘어를 잡는 자가 콘솔 시장에서 승리한다라는 공식마저 있을 때였습니다. 게다가 캡콤의 바이오하자드 출시는 마무리 펀치를 날리게 되는 게임이었죠. 남코의 철권은 세가의 버추어 파이터를 무찌를 수 있었고 스퀘어의 파이널 판타지 7은 세가 닌텐도의 어떠한 독점작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영향력을 가질 때였습니다. 이러한 독점작들이 과거 콘솔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비장의 무기였고 현재도 크게 달라 보이는 게 없어 보입니다. 게임은 재미가 있어야 한다라는 간단하지만 중요한 공식인 것이죠. 사실 이런 클라우드 플랫폼은 구글이 유일무이는 아닙니다. 다른 후발 주자들이 있는데요. 다른 회사의 플랫폼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엔비디아에서도 지포스 나우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독특한 점은 무엇이냐면요. 다른 회사들의 플랫폼처럼 게임 타이틀을 구매해서 즐기는 플랫폼이 아니라 유저들이 보유한 게임 타이틀을 자사의 서버와 기술을 통해 스트리밍 해주는 방식입니다. 타 회사들과 마찬가지로 월 결제를 통해 서비스를 즐길 수 있고요. 무료로 즐겨볼 수 있으나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두 번째 클라우드 플랫폼은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나우의 클라우드입니다. 월 $9.99로 모든 플레이스테이션 독점작 게임들까지 인터넷에만 접속이 되면 어디서든지 플레이할 수 있는 큰 메리트가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로 PC에서도 갓 오브 워, 호라이즌, 언차티드, 라스트 오브 어스와 같은 소니의 독점작들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플스에서만 즐길 수 있는 독점작들을 PC에서도 즐길 수 있다고요? 엄청나게 매력적으로 들리지 않나요? 이제 다음 주자를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자는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클라우드입니다. 한국에서는 SKT를 통해서 서비스를 운영하고요. 왜 이 주자를 잘 봐야 하냐면요, 후발주자 중 가장 투자와 개발을 많이 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해당 서비스는 미국에서 9월 15일부터 정식 출시를 합니다. 마소는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오래전부터 준비해왔으며 현재 차세대 콘솔을 출시하기 직전에도 보면은 클라우드 시대를 준비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멤버십을 통한 많은 유저들을 확보해서 PC를 주름잡고 있는 윈도우를 통해 그 확장세를 넓혀가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마소의 가장 유리한 점은 윈도우 유저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분포가 되어 있기에 이 기반을 잘 사용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확장한다면 어떤 회사들보다 안정적이고 빠르게 확장을 할 수 있다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마소는 헤일로, 기어스 오브 워, 마인크래프트와 같은 굵직한 독점작들도 보유하고 있고요. 최근에 다수의 독점 회사들을 보유함으로써 독점작 보유를 확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잠재력을 알게 된 소니는 저가의 동침을 선언하며 투자를 지원하며 클라우드 게이밍 시장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 세간을 놀라게 한 적도 있습니다. 이 시기가 구글의 스테디아가 출시를 앞두고 있던 시절이라 구글보다는 좀 느린 시기이긴 하지만 예상보다 스테디아가 큰 영향력을 보이지 못하는 현 시점에서 후발주자들에게 기회의 문이 활짝 열려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소니가 최근 데스 스트랜딩, 호라이즌과 같은 독점작들을 PC에 출시하는 것을 보면 이 PC라는 시장이 얼마나 달콤한 꿈의 시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모든 게임 거대 기업들이 클라우드 플랫폼을 준비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지갑 변동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 이 플랫폼이 미래의 자리를 잡는다면 콘솔 게임기가 없이도 인터넷만 있으면 어디에서나 콘솔 게임들을 즐길 수 있는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만약 핸드폰으로도 AAA 게임을 즐길 수 있다면 모바일 게임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점들을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디지털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디지털 시대를 위한 준비는 이번 차세대 콘솔에도 볼 수가 있습니다. 소니와 마소 둘 다 디지털 버전의 콘솔을 따로 출시하고 있으며 멤버십 가입을 위해 열성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멤버십은 자연스레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연결시키려고 한다고 볼 수가 있기에 멤버십 가입이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 중에서 변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PC 시장인데요. PC에서는 마소가 장악하고 있기에 한 발 앞서 나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왜 액박 독점작을 PC로도 출시를 해서 액박의 판매량을 저하시킬까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마소의 큰 그림을 이제서야 조금이나마 파악이 되는 실정입니다. 마소는 디지털 시대와 클라우드 플랫폼을 오래전부터 준비하는 것으로 보이며 PC 시장을 같이 섬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여기서 다른 플랫폼도 알아보겠는데요. 현재는 대부분의 PC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곳은 스팀입니다. 거의 독주하던 시장에 도전장을 던진 곳이 에픽의 에픽 스토어입니다. 에픽은 후발주자이기에 자신의 플랫폼을 키우기 위해 노력 중인데요. 게임 개발사들에게 스팀보다 더 좋은 딜을 주면서 독점을 확보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이런 현상은 게임 개발사들에게 좋은 현상인데요. 두 회사가 경쟁을 하면서 더 좋은 딜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팀이 독주하던 시절에는 스팀에서 게임 하나가 팔릴 때마다 30%의 수수료를 가져가면서 앉아서 돈을 쓸어 모으는 시스템인데요. 이런 시장에 에픽이 경쟁을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에픽은 게임 개발사들에게 더 후한 조건들을 제시하며 독점작을 모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회사는 아직까지 클라우드 시장 진입이 조금 늦어질 수는 있지만 독점작을 열심히 확보한다는 것은 차후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게임 시장은 아시다시피 모바일 게임 위주인데요. 이 게임들이 팔리는 곳은 대부분 애플 스토어이거나 구글 스토어입니다.
나머지 온라인 게임들은 자사의 서버와 사이트를 통해 서비스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한국은 중국 시장에 많이 의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 유통회사들과 계약을 맺어 중국 서비스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시장에 한국 게임을 판매를 하고 싶으면 이런 세계적인 플랫폼에 올려야 하는데요.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예측이 시작됩니다. 여태까지 세계 게임 시장의 지각 변동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런 변화가 한국 게임 시장에 어떻게 맞물릴지에 대해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전 영상에 제가 한국이 마야를 사용해서 콘솔 게임을 제작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국 시장에 의존하지 않고 배그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고 싶다면 다른 플랫폼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태 알아봤던 플랫폼 변화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한국형 AAA 게임이 개발이 되고 출시를 한다면 어디 플랫폼에 올려야 한다는 것이 중요해지는데요. 흔히 알고 있는 스팀에서 판매를 시작해도 되겠지만 에픽의 스토어와 딜을 해서 더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스팀보다는 적은 수수료를 낼 수가 있을 것이고요. 또한 에픽의 홍보 및 기타 후원 등을 등에 업고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다른 클라우드 플랫폼에 접근해서 알아볼 수도 있고요. 한국 게임 개발사들은 차세대 콘솔 시장으로 진입할 수도 있겠지만 제작 환경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보니 한국 게임 개발사들은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소니나 마소로부터 데브킷을 받아서 제작을 하는 것에 대한 경험도 거의 없기에 당장은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저희 예상은 이런 콘솔 시장 진입보다는 PC 시장에 더 가까운 플랫폼을 우선적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예측을 합니다. 그렇기에 클라우드 게임 시장에 진입을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전세계적 플랫폼에서 성공을 한다면 배그처럼 멀티 플랫폼에 이식을 해서 그 과정에서 기술력을 쌓게 된다면 차후에 콘솔 시장 진입도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게임 개발사들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에서 한 발 앞서고 있는 게임 개발사는 펄 어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펄 어비스는 자사의 엔진 개발도 다른 한국 게임 회사들보다 적극적으로 해와서 기술력도 있고요. 모바일 게임보다는 퀄리티가 높은 PC 게임을 제작을 하며 세계 시장에서도 꽤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펄 어비스의 검은 사막은 스팀에서도 유통이 되며 자리매김을 잘 했고요. 이 기세를 이어서 붉은 사막과 같은 후속작들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태 쌓은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동양뿐만 아니라 서양에서도 먹힐 만한 퀄리티의 비주얼과 게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중국 시장에만 의존하던 한국 게임성을 탈피하는 것이며 그동안 갇혀있던 한국 게임 시장에 물꼬를 터주는 역할로 보입니다. 개인적인 희망으로는 한국에 이런 게임 개발사들이 더 많이 생기면 좋을 것 같고요. 위쳐와 같은 세계적 대작이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콘솔을 좋아하고 인생을 같이 하고 있기에 한국에서도 콘솔 시장이 커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잃어버린 10년 동안 한국 게임에서 발전은 미미했고 그동안 다른 나라에서는 걸쭉한 대작들이 출시한 것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한국이 향하고 있는 레드오션을 탈피해서 기술 발전에 투자해 더 좋은 퀄리티의 콘솔 게임이 출시가 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희망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세계 시장은 이미 콘솔 시장의 강세였고 이러한 분위기는 배그의 대성공 이후 좋든 싫든 한국에서도 영향이 가고 있기에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점들을 알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외면한 콘솔 시장은 이제 다가오고 있으며 미리 알고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한국 게임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 좋겠는데요. 기술과 게임성의 발전과 레드오션 시장을 탈피하여 새로운 수익 구조가 생겨 게이머와 개발자 둘 다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다음에 제가 만족시켜 드릴 테니까요. 꼭!